안녕하세요. 뉴 닥터 트루스의 MC이자 삼성서울병원 십장내혈관병원장 이상철입니다. 관상동맥 최신 치료 완벽 가이드 시리즈 앞선 두 편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를 역시 저희 병원의 라이징 스타 최기영 교수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중대시술하고 있는 최기용입니다. 오늘은 관상동맥 질환 최신 치료 완벽 가이드 최종편 세 번째 시간 관상동맥 시술 후에 고지혈증 치료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지혈증이라는 얘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 텐데 고지혈증의 지는 지방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혈중에 기름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질환을 고지혈증이라고 저희가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고지혈증이라는 게 좋지 않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특히 관상동맥 시술 후에 더 중요하다고요. 관상동맥의 동맥 경화 안에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이 이제 차게 되는데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나게 관상동맥 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는 게 너무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치료가 현재는 가장 각광받고 있는 치료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반인들보다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사람들, 스텐트 치료받은 분들은 그 LDL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낮춰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연세가 좀 드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도가 올라갈 텐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관상동맥에 스텐트 삽입술을 했다라고 하면 이미 질병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엔 병이 두 번째 생기는 걸 막기 위한 예방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 환자들은 초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LDL 콜레스테롤의 목표치가 일반 환자보다 훨씬 낮습니다. 어떤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총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신 그런 환자분들도 계세요. 그게 맞나요? LDL 콜레스테롤과 총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비례해서 움직이는 지표이긴 하지만 저희가 관심을 두는 가장 중요한 수치는 LDL 콜레스테롤이 맞습니다. 네,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되는 거죠? 현재 국내 가이드라인을 보면 관상동맥 질환 환자는 55 밑으로 낮추라고 굉장히 낮네요.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어서 제 LDL 콜레스테롤은 보통 60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낮춰야 되는 거예요. 더 낮추는 게 사실 현재 권고 사항입니다. 저는 아직 병은 없어서. 네,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 근데 그 스텐트 치료를 받으신 분들,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서 고지혈증 약 종류 자체가 다른가요? 차이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고지혈증 치료하는 약들을 사용하는 것은 맞는데 다만 강도가 훨씬 세게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그만큼 낮추려면 최소한 기준 LDL 콜레스테롤 대비 50% 이상은 무조건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많이 떨어뜨려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강도 스타틴 용량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잘 조절이 안 됐을 때는 추가적인 스타틴이 아닌 고지혈증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콜레스테롤 약으로 사용되는 스타틴에 대해서들 많이들 또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부작용 내지는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근육통이라든지 당뇨가 새로 생긴다든지 간 수치가 상승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작용을 다 상회하는 이득을 주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근육이 너무 아파서 못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용량을 좀 낮춰주면 견디기 편하신 경우들이 많아서 잘 조절해가면서 사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고지혈증 복합제를 또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건 어떤 효과를 목적으로 쓰는 걸까요? 스타틴이라는 약 자체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약이거든요. 그렇죠.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면 우리 몸은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소장에서 흡수를 억제하는 약을 같이 쓰면 확실히 콜레스테롤이 더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제티마이브라고 하는 약을 이게 콜레스테롤이 소장에서 흡수되는 걸 억제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스타틴을 사용했을 때보다 에제티마이브를 같이 복합했을 때 LDL 콜레스테롤이 약 18% 정도 더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복합제 시장이 많이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약을 써서 좀 힘드신 분들, 잘 안 떨어지는 분들에 대상으로 해서 주사제도 있다고 들었어요. 주사제가 PCSK9이라고 하는 어렵네요. 어렵죠. 이런 효소의 억제제인데요. 효소도 어려운데. 네, 개발된 히스토리를 보면 좀 재밌는데 네. 이 PCSK9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LDL 콜레스테롤이 막 한 자릿수, 막 이런 환자들이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낮았네요. 다른 병들이 더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심장병도 안 생기고 엄청 장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PCSK9이라는 이걸 억제하면 콜레스테롤을 한껏 낮출 수 있고 그게 별 문제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개발된 게 혈중에 있는 PCSK9을 잡아먹는 치료가 나왔고요. 스타틴을 사용하면서 PCSK9 억제제를 같이 사용했을 때 40에서 50%의 추가적인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PCSK9 효소 억제제 사용하는 분들 중에는 LDL 콜레스테롤 20 정도로 떨어져 있는 분도 계세요. 한 자릿수 환자도 있습니다. 앉아있어 환자도.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걱정들을 하세요. 콜레스테롤 나 너무 떨어져서 걱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연구들로는 콜레스테롤 너무 낮아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답입니다. 사실 스텐트 넣은 다음에는 고지혈증 관리제도 역시 계속 먹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자의적으로 안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재발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약은 꼭 잘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관리하는 약만큼 중요한, 어쩌면 더 중요한 약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관상동맥 질환 한정에서 보면 콜레스테롤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용 교수님, 그 3편에 걸쳐서 관상동맥 최신 치료 완벽 가이드 편 알차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수님 연배 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던 치료법, 약물들이 지금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다는 걸 보고 굉장히 아주 놀랐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치료가 생길까 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제가 병원장님 연배가 됐을 때쯤에는 훨씬 더 다양한 기술과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지 않을까 싶고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저도 진료와 연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뉴 닥터 트루스 관상동맥 최신 치료 완벽 가이드 편 마치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